2021년 금융증권 자 페스티벌 하트 일자리가 나올 것 같아.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또 정부와 함께 잡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요새 일자리 또 취준생들한테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들을 주신다면 우리 또 취준생들한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편집을 잘해서 알기 쉽게 또 보기 편하게 듣기 편하게 우리 또 여러분들과 함께 편리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재미나게 해줄 테니까요. 많은 또 시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나와주신 네 분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안녕하세요. 네, 요즘 또 작년보다 더 취업이 어려워졌다고 좀 익히 들었는데요. 아무쪼록 제가 여기 있는 시간이 미약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카카오뱅크에서 재무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형규라고 하고 작년 9월에 입행해서 지금까지 약 10개월 정도 재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카카오뱅크 이형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카드 2년차 사원 조혜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하반기에 채용이 되어서 2020년 1월에 입사를 했고요. 현재는 법인 영업팀에서 기획 파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 취준생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까는 말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 카메라가 도니까 또박또박 어제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조금 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면접에 한 번에 붙었을 것 같아. 노코멘트 해도 될까요? 자, 말씀 너무 잘해주셨고요. 자,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증권 홍나경입니다. 저는 2020년 8월에 입사해서 현재는 강북금융센터 WM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작게나마 취준생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안녕하세요. 저는 KB증권 조혜연이라고 하고요. 저도 2019년 하반기에 입사해서 1년 반 정도 일을 하고 있고 큰 도움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의 팁을 전수하고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OX 퀴즈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인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OX 가운데 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또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토익 취업하려면 무조건 900점은 넘어야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 X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있으시다면 한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토익 그렇게 필요가 없나요? 그런 의미로 X를 든 건 아니고요. 이게 직무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제 동기들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 영업이나 마케팅 직무는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ICT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 직무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편이라서 이게 꼭 900점을 넘겨야 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직무에 따라서 그 커트라인이 높고 낮아지는 건 있기 때문에 만약 모든 지원자들이 좀 보편적으로 준비하는 자격증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꼭 필요하진 않다. 900점을 꼭 넘길 몇 필요는 점으로 갖고 계셨어요? 갑자기 좀 죄송스러워지긴 네. 하는데 저는 토익은 980점. 아니 이렇게 쉽게 또 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분 의견을 또 들어보고 싶네요. 자,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를 보고 있지는 않고 채용해서 이제 오픽이라던가 토익 스피킹 어느 정도 기준선만 넘으면은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토익보다는 그 영어 스피킹 쪽으로 좀 더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는 쪽이
네. 네. 자, 그리고 그럼 토익 점수는 몇 점이셨어요? 전 975. 다들 이렇게 높게 해놓고 필요 없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막상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크게 안 보더라.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도 해놓으면 도움은 크게 될 것 같다라는. 해놓으면 좋지만 이거의 열중은 당락을 결정하진 않지만 토익 점수가. 그렇구나. 그러면 그 동기들이나 선배들 중에 토익 점수가 낮은데도 된 선배가 있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토익을 보진 않기 때문에 네. 토익 말고 이제 영어 스피킹 점수가 어느 정도 기준을 넘으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영어 점수가 제 동기들을 보면은 되게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자, 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너무 같은 의견이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글로벌 비즈니스 쪽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토익이라든지 뭐 스피킹, 뭐 오픽 이런 거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런 직무를 하고 싶지 않고 다른 직무를 원한다고 하면 굳이 뭐 토익에 너무 이렇게 몰두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뭐 다른 경험, 뭐 인턴십이나 뭐 관련 경험을 쌓는 게 저는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익 점수는? 제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저는 950. 오, 950점 대단하시죠. 자, 우리 이영규 씨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말씀해주신 의견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어요.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직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카카오뱅크 입사할 때 토익 점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정 만료되었기 때문에 없는 상태로도 충분히 입사가 됐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요구하지 않는 것 같으면 굳이 그거를 따는데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토익보다는 요거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나요? 굳이 영어 스펙을 보면 저는 오히려 토익보다는 요새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을 오히려 더 많이 좀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두 번째. 대학 생활 중 인턴십 취준의 필수다. 필수라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빠밤. 세 분은 O, 한 분은 X. 자, X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인턴십이 꼭 필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꼭 인턴 경험이 없더라도 뭐 자격증이라던가 그 이외에 뭐 자신만의 주특기나 그런 게 있어서 취업한 사례들도 종종 봤기 때문에 꼭 인턴이 필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 경험상 인턴을 하면은 정말 도움이 뭐 취준이든 아니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서 꼭 저는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다들 하면 좋지만 그 필수는 아니다. 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우리 취준생들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좀 더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네, 좀 자신 있게. 요 필수다. 꼭 해야 된다. 오해 주셨으니까 설명을 좀 자신 있게 해주실 분? 저는 인턴십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뭐 인턴십이나 대외 활동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이런 직무 어떤 뭐 일을 했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 본인의 직무적인 역량이나 아니면은 장점 어필을 할 때 그냥 말해서는 안 되고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내가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았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됐었는데 나의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인턴십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소스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쓸 때 그리고 면접 볼 때 제가 인턴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쓸 때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인턴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결과만 놓고 보면 인턴십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 취업이 된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인턴십이 있어야만 취업이 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저도 O를 들었던 이유가 인턴을 해보면 확실히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굴러가는지 그리고 그
그 회사의 직원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직원은 어떤 사람이구나를 좀 직간접적으로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뽑고 싶어서 그 채용 공고를 올리는 건데 그게 단순히 뭐 직무 역량이 뛰어나고 스펙이 뛰어나고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잘 적응하고 우리랑 잘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약간 느껴야지 뽑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인턴십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본인이 명확하게 느껴서 그거를 면접 과정에서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OX 퀴즈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생활 중 휴학 잘 활용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낫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O. 아니다. X.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모두 O. 우리 하나가 됐습니다. 자, 또 우리 이영우 씨. 네. 뭐 요즘 취업 시장이 좀 듣기로는 나이도 조금씩 합격 연령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듣고 그런 상황에서 뭐 한 학기를 휴학했다 아니면 1년을 휴학했다 해서 뭐 너는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서 떨어져 너는 합격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전제가 휴학을 했는데 그냥 노는 휴학이 아니라 뭐 잘 준비하는 데 쓰는 휴학이면 괜찮냐라는 질문은 제 생각에는 다 들어주신 것처럼 여지없이 내가 더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관심 분야도 좀 더 찾아보고 뭐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도 취득하는 데 보내는 시간은 너무 좋은 시간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대놓고 우리 완전 팩트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도 이 나이까지는 좀 그렇다. 취준생이 몇 살이 딱 그래도 커트라인일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뭐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50세를 뽑진 않아요. 몇 살까지가 딱 좋겠다. 30살 정도가 저나 동기들을 봤을 때 그 정도가 커트라인인 것 같아요. 커트라인? 네. 그걸 넘어가면 조금 그걸 넘어가는 신입분은 아직 못 봤어요. 30살 전에 취업을 또 준비하는 게 좀 더 좋다. 본인 또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 공부만 하면은 또 그런 나이 제한에 걸릴 수 있잖아요, 나중에. 맞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스크리닝하는 뭐 회사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지원자의 연령대들이 보통 뭐 20대 뭐 중후반 정도가 많으니까 그냥 맞추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그거의 장벽은 없는데 그쪽 전이면 또 괜찮을 것 같다. 네, 또 저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이 제 주변에도 보통 여자분들은 20대 뭐 중반에서 후반 사이가 좀 많은 것 같고 네. 남자분들은 빨리 하시면 한 중후반 그리고 좀 늦게 하시면은 아예 후반이나 30 초반까지도 봐서 다 비슷한 연령대의 신입으로 들어가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중고 신입이라는 표현이 그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다 익숙한 표현일 것 같은데 이게 중고 신입인 경우에는 확실히 좀 연령대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그 신입분들 중에 30대 초반도 계셨거든요. 근데 약간 생신입은 아니셨고 중고 신입이신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그러니까 직장 생활 경험이 없으시고 처음 입사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더 연령대가 낮은 것 같고 만약 뭐 1년, 2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안 맞거나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회사에 재도전을 하시는 거면 조금 더 연령대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좀 나이가 좀 있더라도 신입이 될 수는 있네요.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우리 OX 퀴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취준생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필기 부분입니다. 저는 저희 개그맨 시험 볼 때도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뭐 금융이나 증권 쪽에 또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썼는지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소서 쓸 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내가 왜 이 해당 회사에 해당 직무에 근무하고 싶은지를 좀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로 이제 자소서 쓸 때 좀 제가 이 직무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뭐 대외 활동이라던가 공부했던 내용이라던가 이런 뭐 들었던 수업이라던가 이런 걸 좀 같이 사례로 엮어서 많이 적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좀 비중을 줄이는 지원자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한 가지 포맷을 만들어서 복사 붙이기해서 여러 회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조금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나를 채용하는 사람이랑 처음 만나는 게 자기소개서고 그 이후에 면접을 볼 때 기초 자료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첫째로는 자기소개서에 열정과 시간을 좀 쓰시는 게 합격하는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 너무너무 좋은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혜령 씨. 또 형규님 의견에 덧붙이자면 아, 네. 자꾸 이게- 묻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경고예요. 네. 아실 수도 있는데 취준생분들은 그 자기소개서를 난사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난사요? 그러니까 네.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네. 이름만 바꿔서 다 그냥 여기저기 넣어보는 걸 난사한다고 하는데, 네. 저도 이제 그 한 시즌 동안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에 서류를 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공을 들이고 열심히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붙은 거예요, 서류 전형에. 그래서 말씀해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이 가고, 이게 사실 취준하다 보면은 늘 비슷한 시기에 되게 많은 기업이 채용 공고를 열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이 되게 많이 뜨기 때문에 이게 한 기업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라면 좀 최소한 그 기업에 대해 평소에 애정을 갖고 봤던 소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취준하면서 새로 알게 된, 배우게 된 그런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경험이랑 최대한 연결지어서 좀 무리수 던지지 않고 깔끔하게 써내는 게 좀 좋은 것 정말요? 같아요.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경험적으로 제가 시간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좀 시간을 투자해서 썼던 자기소개서가 붙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그냥 진짜 복사 붙여넣기 한 자기소개서는 솔직히 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공고를 보고 여기 떴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서칭도 하고 그 직무 서칭도 하고, 그리고 뭐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뭐 선배님들한테 막 물어도 보고 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쓴 자기소개서가 정말 합소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진짜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쓰시면은 합격률이 훨씬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면접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소개서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얘기를 듣고 자기소개서 잘 쓰셔서 우리 취준생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떠주세요. 네, 박수로 또 한 번씩 파이팅 하면서. 네. 자, 필기시험을 저는 개그맨이라 안 봐서 모르는데 필기시험을 또 보신 분 있나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필기시험? 네, 봤습니다. 저희는 제가 겪었던 2019년 하반기 채용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인적성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논술이 한 문항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게 범위를 저희는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기업들도 인적성이 다 똑같이 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중에 있는 인적성 교재를 몇 권을 사서 이제 풀어봤었고, 논술은 사실 대비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다 보니까 그냥 최근에 떴던 시사 이슈 기사들 많이 읽어보고 그냥 가서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또 필기시험 준비하고 또 저도 필기시험을 봤는데 네. 일단 저도 처음 준비하는 필기시험이어서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주변을 보니까 다들 스터디원들을 구해서 이제 스터디별로 필기시험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같이 주변 사람들이랑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저는 같이 공부하는 게 좀 저는 안 맞는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그냥 저 혼자 공부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저도 근데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서류 제출하고 그냥 하루 이틀 안에 바로 공부는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혜연 씨는? 네, 저도 필기시험 봤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류 합격하고. 그래서 저도 책 한 권 사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풀고
모의고사 막 엄청 여러 번 풀고 네 그러고 시험을 봤었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인적성하고 금융 상식, 금융 시사 뭐 이렇게 파트가 2개였었는데 저는 금융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적성 너무 어려워가지고 단기간에 오를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융 상식 쪽을 좀 많이 팠습니다. 그 뭐 쪽집게 가해나 뭐 대치동 가해 뭐 이런 건 없나요? 필기 시험? 제가 아는 거는 없어요. 네. 혹시라도 네. 이 인적성류의 필기 시험을 나는 미리 준비를 해서 시간도 많고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네. 하면 그 행정고시 1차의 피셋 시험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이영희 씨 꿀팁 많이 주셨고, 제가 하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또 취준생들한테 많은 네. 도움 좀 너무 감사하고요. 자, 면접 부분 관련해서 또